불법 계곡의 불법 시설 관련한 문제, 산불 카르텔 문제 관련해서도 살펴봤거든요. 요것도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계곡 정비하는 거 있잖아요. 행안부 장관님. 3월 말까지 한다 그랬죠 원래. 예. 아직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아니 그 제가 보고받는 거 별로 의미 없어요. 네네. 3월 말까지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그 다음에 지금 지금부터 감찰을 해야지. 전국적으로 감찰을 시작했습니다. 5월 초부터. 예. 발견할 수 있는데 발견을 안 했다든지. 830여 건이었는데요. 그 대통령이 말씀 주신 4만 건이었다면서. 33,300건이 넘었습니다. 그런다니까요. 이번에는 항공사진, 위성사진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네. 또 AI 기술까지 동원해서 전국을 싹 스크린을 했습니다. 그러십시오. 이게 국정의 신뢰에 관한 문제예요. 권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또 적당히 넘어갔네 이러면 뒤에서 욕해요. 고마워하는 게 아니고요. 비읍시옷하면서 욕해요. 네. 절대로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일종의 바로미터 같은 거에서 어떻게 되나 지켜보는 사람이 많아요. 단속을 했다는데 진짜 없어졌나?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가던데 가서 확인한단 말이에요. 응? 진짜 제대로 하나? 그러니까 이게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 하나 제대로 잡는 게 국정의 신뢰이자 권위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을 해봤잖아요. 야, 일을 해본 사람이 어떤 해본 사람 티를 낸다. 디테일이 있죠. 이 디테일이 있고 이 정부 들어서 지난 정부와 들어서 가장 말하자면 압도적으로 잘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사람들의 불편을 느끼는 거를 해소하고 효능감을 주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어떻게 딱 알죠? 그러니까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일머리라고 해도 일머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즉 이전까지의 대통령 혹은 통치자들은 그거를 실제로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속도로 휴게소 문제를 3주 연속 보도를 했는데 국토부 장관이 해당 휴게소에 2번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사를 내고 월요일마다 청와대에 있는 저도 이제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연락이 와요. 야, 오늘 국토부 또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걸 관장하는 국장 전보 조치했어요. 그거 하는데,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청와대가 관심이 있어도 저희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취재한 팀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가 그거 관심 있는데 좀 자료 좀 보내주세요. 저희가 좀 알아볼게요. 라고 하고 끝. 후에 전화가 오는 데를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저희는 3주 연속 보도하면서 국장이 날아가는 동안 청와대에서 전화 한 통화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거 없는 거 하는데 실제 조치는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놓고 보면 엄청난 일의 어떤 판단과 추진력 이런 거는 지금 역대 어느 정부랑 비교해도 좀 약간 압도적인 수준으로 일을 한다. 그게 결국에는 그게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로 드러나는 거겠죠. 이게 보면은 굉장히 일머리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이거 되게 뭔가 계획대로 뭔가 탁탁탁탁 되는 느낌이 너무 무서울 정도로 드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게 농지 얘기하셨어요. 부동산 가장 먼저 얘기하시면서 지금 부동산 일단은 우세 전쟁에서 우리가 우세를 대통령이 가지고는 있지만 언제 반격당할지도 모른다라는 조심스러움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 그다음에 얼마 전에 산부인과를 못 찾아갖고 한 산모가 애를 잃었는데 지역 의료 문제까지 이런 우리나라의 대개혁의 문제를 갖다가 다 머릿속에 있고 탁탁 되는데 이 계곡 문제가 왜 중요하냐? 나라의 권위, 국가 권력의 권위가 엄정하게 서야 이 문제도 해결이 된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섭다. 무서운 것보다 즐겁게 무섭다. 즐겁다. 어느 정권에서 이렇게 속 시원하게 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탁탁탁 한 정부가 어디 있었나. 너무 기뻐요. 예. 근본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시죠. 계곡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네. 그러면 이 영업을 지속하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벌금을 지속하려면. 벌금을 내야 된다? 벌금을 내는 카르텔을 맺어야죠. 카르텔을 안 맺으면 안 되잖아. 구청 담당 공무원과 카르텔을 맺어야죠. 카르텔을 맺지 않으면 안 돼. 이 불법인데 이것이 오래된 불법이야. 관행적으로 있어. 그러다 한 번씩
항공 촬영도 하고 한 번씩 직접 나와서 할 경우에 이 위험을 내가 평소에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자체 공무원들하고. 지자체 공무원, 예. 경찰, 예. 그리고 심지어는 검찰까지 해야 돼요. 어떤 경우를 예전에 제가 들었냐면요. 오늘 제가 정계환이 불법 영업하고 있는 현장에 온다라고 누가 신고해줘요. 그러면은 일종의 집달관들 오지 않습니까? 반드시 여기에서는 온몸으로 죽는다고 심지어는 프로판 가스 틀어놓고 자폭한다라고 할 정도를 누가 하라고 가르쳐줘요. 그럼 이게 행정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격렬하게 저항을 하는 그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저항을 계속 하고 있으면 결국엔 할 수 없이 가고 그냥 이런 계도 조치 짱 한 개 주고 오늘도 막아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서는 뭐가 움직이냐? 또 카르텔이 움직여. 다음에 언제 단속 나오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명절에 선물 줘야 돼? 사실 선물만 줬겠습니까? 돈 다 줬던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이 뭐냐? 지역사회의 부정부패, 카르텔이라는 것은 사실 현상에 대한 설명이고 내용적으로는 불법적으로 돈을 주고 받는 불법 행위를 하고 그럼 공직자가 돈을 받을 위험성, 접대받을 위험성 다 이거 간판 가고 맞네. 연금 다 날라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유지 운영됐다? 그러면 3만 3천 건 정도가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면 자 이거 그럼 해결하자. 대통령이 나서니까 이제 얻어먹었던 공무원도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 뒤부터는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대통령이 오히려 계도해 주는 거야. 아니 이게 말이 되네요. 제가 들어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하면 또 이거 뭐 투서하고 내가 돈 먹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예. 대통령이 나서 이거 다 정리하자고 하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절반 정도의 공무원은 양심이 좀 깨름직했는데 아예 이번 기회에 싹 정리하자. 요렇게 갔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이제 보기 때문에. 성남, 뭐 하남, 뭐 남한산성이 있는데 거기 근처 계곡 그다음에 수원 뭐 이런 광교산도 그냥 과태료 1년에 몇백만 원 내고 끝이에요. 그렇죠. 아. 그러면 버텨요. 그게 뭐야?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죠. 그게 일상적으로 그냥 갔던 건데 요번에 아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예를 들어서 대구에 가면요 수십 년 동안 뭐 제가 뭐 기자 한 지가 한 30년 지났으니까 그때부터 있었던 그 계곡에 굿땅이 있어요. 그 땅이 늘 막 국립공원 이제 그때는 도립공원이었죠. 거기 입구에 가 보면요 초하고 막 음식하고 이런 거 계곡에다가? 계속 거기에서 죄를 지내요. 이제 굿땅이 뭔지 아시죠? 네. 무속적으로 이렇게 네. 하는 행위를 그 아무도 그거 좋지는 못해. 거기 가면 주인이 다 있어. 팔공산. 그렇죠. 뭐 대구 803 말고 있으니까 그걸 할수 기둥발 있는 잘 기록이. 먹기. 기세 좋은데. 이제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막 저항하고 할 때 보면 정말로 감당이 불감당일 정도였는데 어쨌든 이제 이번에 요걸 좀 정리한다는 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사람의 이제 제가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불법으로 영업하고 장사하잖아요. 자기도 깨름직하지 않습니까? 불법은 자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돌려주고 났어도 실제로 저항을 오랫동안 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은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의 의지가 없어서 못했던 것이지 구조적으로 저항이 심해서 못했던 거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